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조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2022년 상반기 결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고 3번째 돌았고요. 잘 존버를 했습니다. 와. 일단 부가세가 1월에 시작이 60개 정도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항상 간이과세자는 제가 염두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 원으로 바뀌게 되었죠. 4,800부터 8천만 원까지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신고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좀 달라진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 진짜 꿀팁을 하나 알아냈어요. 더존을 보면 부가세 체크하는 거 나오잖아요. 체크하는 거에서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 중복분이랑 폐업자, 일반 영수증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인쇄를 하고 나서 찍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쇄를 하기 전에 이를 먼저 돌린 다음에 빠른 부가세 입력에서 다 삭제를 합니다. 인쇄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인쇄 꿀팁이 있어요. 부가세 신고 서식을 들어가 보면 첨부 서식 옆에 체크를 해서 인쇄하는 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세 명세서들을 하나씩 출력하면은 그렇게 결제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대행 신고 같은 경우는 홈택스가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과 충분한 자료 조사 후에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제 전자세금 의무 발행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 말은 결국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1억에서 2억 미만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장들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도 사장님과 대표님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제 2월 달에는 연말정산이 있었는데요. 저는 신고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아마도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는 내가 신고했었던 급여대장의 소득세 부분이 원천징수세액이랑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중도퇴사분들 다 잘 끌어왔는지, 간이지급주서와 지급조서 잘 제출되었는지 체크를 잘 하시면은 얼추 끝납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더존에서 이미 신고서 서식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존만 잘 읽어도 반은 해결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한 번만 제대로 돌려만 보셔도 10사람, 20명, 30명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자 공제를 하실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5억 원 미만인지 확인은 꼭 해보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거 실수 은근 많이 하시고요. 의료비는 대체로 어렵습니다. 월급의 3% 이상 초과분부터 가능을 한데 거의 의료비가 되지 않고요. 또한 의료비는 실손비랑 같이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는 거의 놓쳐도 된다. 그런데 교육비 공제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6살 미만의 미취학 아동 경우에는 모든 학원까지 다 가능을 하고, 초중고는 등록금이 가능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 원생도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점. 근데 고소득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교 친구들은 등록금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거나 500이 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안 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다음 하반기 때 포스트잇에 외워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월 달에는 법인세인데요. 제가 법인세 통장을 맞추면서, 법인세 통장 같은 경우는 진짜 통장만 잘 맞춰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걸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통장을 잘 맞춰야 되는 이유는 외상때의 모든 금액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취득세랑 지방세 이런 것만 잘 놔도, 만약에 내가 사업소득세를 냈었으면은 3.3% 역산을 했었을 때 이게 지금 33,000원이면 3.3% 한 100만 원을 신고했구나 라고 역산이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의 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인건비 신고가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매출이 누락이 됐거나 그런 부분도 법인세 때 만약에 보이게 되면 수정신고를 하시고 법인세 신고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법인세 신고하려면 다시 사과를 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이 통장 맞추는 거는 단순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에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정말 편합니다. 4월 달에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있는데, 영세 법인들은 이제 1년에 4번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처럼 확정신고인 7월, 1월 이렇게 2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도 신고가 2번이 되는 법인이 있고 신고가 4번이 되는 법인이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예정고지 신고를 하는 법인세 분들을 보셔야 될 텐데, 매입세액 공제 명세서에서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을 체크를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정 때 신고를 하고 또 확정 때 정산의 개념으로 이거를 다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써본 결과 예정 때 안 넣고 확정 때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의 안 넣으려고 보는 법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4월달도 무난무난하게 지나가고요. 5월달은 드디어 개인의 꽃 종소세가 들어갑니다. 저는 세무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실용적으로 도움이 된 게 아마 종합소득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핫하디 핫한 3.3%도 종합소득세에 들어가고 연금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주택임대소득 신고도 하고 사업소득 신고도 하고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또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이 합산 신고를 하고 2배사 근연기를 다 신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똑똑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득을 누락시키면요. 나중에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종소세 신고를 안 해서 청년희망적금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이유가 뭐냐? 왜냐면 종소세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올라가지 않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매칭을 하는데 매칭했었을 때 여기가 빵꾸가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료가 없어요 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기한후 신고인데 이 기한후 신고는 개인이 하시기 어렵고 대행 수수료가 따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종소세 같은 경우는 통장을 맞추지 않지만 신고서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고가 내가 느리게 봐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 경우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리고 자료도 많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 편이고 마찬가지로 복식부기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율 경비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순으로 먼저 쳐냅니다. 대신에 기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기장하는 것도 미리미리 하반기에 좀 해놓는 편이에요. 특히 부동산 업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할 때 재무제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재무제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6월달은 성실신고죠. 성실신고는 미니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통장 맞추는 거랑 5월에 있었던 종합소득세를 더 세밀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종합소득세에서 통장이랑 그리고 친인척 자료, 이 자료가 진짜 증빙인지에 대한 참고 서류가 더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성실신고를 조금 제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이 증빙이 제대로 맞는 증빙인지 검토표를 만들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성실신고도 공부를 하시면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성실신고 같은 경우는 더존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많아서 더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보면서 하반기 때 만약에 성실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하시면은 이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달도 역시 1월달과 비슷하게 부가세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역시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상반기의 매출을 봅니다.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이 상반기의 매출 추이를 본 다음에 하반기에 사장님께 매출이 많이 나오실 것 같냐고 꼭 여쭤보시고 이게 이번 연도 매출 자료인지 아니면 전년도께 지금 넘어온 매출인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1년치를 가지고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잖아요. 저희가 부가세를 이렇게 미니미니로 신고를 했으면 이거를 한꺼번에 정산하고 이 금액이 맞는지 합계를 보는 게 법인세랑 종합소득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거래세지만 이 친구들은 소득이 들어가는 소득세, 법인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맞춰줘야지만 우리가 신고를 돌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되게 우리나라 세법이 세밀하고 퍼즐 조각 맞추듯이 다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해서 하나를 건너뛰게 되면 다 나오게 되는 게 우리 국세청 프로그램.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제대로 맞는지 이 신고서가 지금 나오는 금액 신고서랑 맞는 건지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하반기 때 할 게 더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하반기에 통장 맞추고 이제 매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통장을 맞출 때 뭘 봐야 되는지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되는지 작년 때 내가 어떤 거를 실수를 했고 무슨 자료를 챙겨야 될지라는 감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할게요. 진짜 세무대리인 여러분들 이번 연도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은 건가? 저는 하반기가 올 때 새해가 밝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갈고 닦으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 일하도록 해요. 이번 연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